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영상을 한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최근 10년간 수만 편의 논문과 수십조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그런 과학적인 프로젝트 연구의 결과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특히 이제 세균을 갖고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미생물하고 공생하고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피부에는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부에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 몸에 미생물이 많은 곳은 대장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있냐면 38조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장에 38조 개의 세균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아,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건 그게 거기 있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난다. 근데 대장에 대부분의 이제 미생물이 모여 있는데, 대장에 있는 애들은 사람이 먹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서구화된 식단,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밀가루나 이런 그 백미, 이런 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소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생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굶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굶으면 미생물도 먹어야 되니까 장에는 점막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입안에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점막이에요. 장도 이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점막을 미생물이 먹죠. 배고프니까. 그럼 궤양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장이 이제 약해지고 구멍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장이 뚫리면서 그 안으로 장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면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염증은 만병의 원인이에요. 암부터 시작해서 이런 염증성 질환, 아토피 같은 이런 그 자가면역 질환, 뇌, 치매,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 다 염증과 관련이 있는데, 염증이 생겨요. 장애. 네, 장애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장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전신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뇌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안 먹이면 결국은 이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질병으로 가고. 여기 보니까 장내 미생물 뭐 이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뭐 파킨슨, 치매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질병이 생길 때 원인을 특히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내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기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에요. 뭐 담배를 피거나 먹는 거,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과학적인 결과가 세 번째 원인이 있다. 질병에. 그게 장내 미생물이다. 아, 그렇게 중요한 걸. 네. 어떠세요? 질병의 원인으로 얘기되는 장내 생태계,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구성을 보면은 전체 세포 수는 약 30조 정도 되는데, 우리 몸에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의 수는 약 38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잘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잘 살아야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장 속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오면은 이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디스바이오시스, 이 상태가 되면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이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염증성 질환,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 치매,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우울증 등의 이런 염증으로부터 오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이 장내 생태계가 안정화되어야 된다. 이 기본 환경이 지켜져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현대인의 삶. 아까 그 불균형 상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그 상태가 오기 딱 좋은 생활 패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채소류, 엽채류입니다. 그리고 뿌리 채소들. 예를 들면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우엉, 연근, 고구마. 감자도 이렇게 막 큰 감자들이 아니라 작은 종인 뭐 홍감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껍질째 섭취를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생태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우리 많이 생각나죠. TR90 식단. TR90 식단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TR90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에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TR90 하시면서 화장실 좋아졌다라는 분은 거의 100%죠. 거의 100%라는 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이지랑 메타가 옵니다. 더 쉬워지는 거예요. TR 할 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도 식단 좀 신경 쓰면서 메타를 드시면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가 쉬워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메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7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로 나왔고 퍼플 안토시아닌 원료와 토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0년 전에 나왔대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같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과학계에서는 이미 뉴스킨이 발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자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혼합물 배합을 찾아냈다고 아까 파마넥스의 마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저희 본사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서 안토시안을 이야기합니다.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자주색을 띠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풍부한 안토시아닌 식단이 신체 건강에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신체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안토시안이 엄청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성인 평균에 안토시아닌 현재 한 25mg 미만을 먹는다라고 해요. 근데 메타에서는 이 안토시아닌 배합을 215g을 제공을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모든 안토시아닌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정 안토시아닌이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배합이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의 안토시아닌 배합입니다. 메타의 주요 특징을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바이오틱스 함유가 되어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모두 포함하고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김치 유래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비만 특허 유산균 등 3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락츄로스 파우더, 개별 인정형이에요. 락츄로스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프리, 포스트 이게 다 뭐야? 라고 생각이 좀 드시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이 공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입니다. 거기에 원료, 유산균이 먹이인 원료,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작용을 해서 유산균이 잘 증식을 하면 거기에 상품이 나오는데 대사산물인 상품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대사산물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사산물도 같이 섭취를 해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것이죠. 좀 이해가 가시죠? 장내에는 유산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천종식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 영상을 잘 찾아보면은 유산균은 장내에 유익균의 증식을 잘 도와주는 하나의 균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균들이, 이름도 어려운 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균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유산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이런 연구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종류 중에 메타의 프로바이오틱스 종류 중에 비만 특허 유산균이라고 있었죠.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체중 조절에 성공한 그룹이 있고요. 체중 조절에 실패한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차이를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실험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체중 증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내 생태계 구성이 있다라는 거죠. 메타의 비만 특허 유산균도 들어가죠.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비만 특허 유산균 들어갑니다. 조절을 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다라고 하면 다이어트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말은 즉 TR라인티와 같이 드셨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좀 의문이 되죠. 의문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산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메타랑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메타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유산균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우리 PCC에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균이 살고 있죠. 이 균종이 독점 균종인 요게 있는데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이름도 어려워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I07 이런 유산균종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키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김치 일유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비만특허 유산균 이렇게 3종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비피도박테리움이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에도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메타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이 뒤에 붙는 그 락티스 BI07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메타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인데요. 이 메타에는 이 세 가지 유산균에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안토시아닌 이 배합률이 에이지락 기술을 통해서 들어가 있어서 메타를 유산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산균만 보더라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은 다 드셔도 무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퍼플 안토시아닌, 독특한 에이지락 블렌드, 장내 생태계,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전환. 이제 메타를 드셨을 때 어떤 작용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조금은 듭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고요.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도 같이 먹으면서 평소에 이 영양 공급에 신경 쓰고 건강한 식단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서 비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제품과 먹었을 때 굉장한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 이 에이지락 메타가. 그럼으로써 질병 예방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품 포지셔닝은 유스스펜과 함께 메타는 기초 건강이에요. 여기에 알스케어드가 필요하신 분은 알스케어드, TR라인T 하시는 분들은 TR라인T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음식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 파마렉스를 드셨을 때 근데 기초대사 떨어지시는 분들 모두 드시면 좋고요. TR라인T 효과 더딘 분들 있죠. 이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장내 생태계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TR라인T 효과 더 드신 분들 모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드셔야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는 에이지락분 중에 유스스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